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고심 끝에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야는 각각 기각과 인용을 기대하며 대치를 이어가면서도 불확실성 해소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고가 나오더라도 찬성 진영이나 반대 진영 모두 자신들의 요구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승복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때문에 찬반 양측의 격렬한 시위와 집회 등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돼 충청 지역 정가도 후폭풍 우려 속에 헌재의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사에서 이재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오는 4일 선고되면서 여야의 기대는 엇갈리지만 불확실성 해소에는 모두 환영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기각을 희망하지만 결과는 예측하기 힘들다며 어떤 결론이 나든 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만장일치 파면 인용을 100% 확신한다며 승복 여부에 대해 국민의힘부터 지키라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 결정 자체를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립니다. 8대0 또는 6대2 인용을 주장하는 측은 정치적 영향과 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2심과 4.2 재보선 이후로 선고를 잡은 것일 뿐 이미 의견 합의를 이뤘다는 예측입니다. 반면 5대3 또는 4대4로 기각을 주장하는 측은 선고가 111일이나 늦어진 이유가 인용 정족수인 6명을 못 채운 때문으로 최소 3명이 확고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문제는 포스트 탄핵 심판 전국입니다. 충청 정가에선 결과에 관계없이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우려합니다. 선고 전까지 양측의 시위 집회가 격렬할 전망으로 이미 여론 총력전까지 예고돼 있고 선고 후에는 대규모 반발 집회가 예상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지역 현안은 함몰되고 집행부와 지역 국회의원 간 협치도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정파를 초월한 국정수습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데는 지역 정치인 모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TJB 이재곤입니다. 정부가 예고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어제로 마감된 가운데 지역 5개 의대에서도 사실상 대다수가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8일 지역 국립대 최초로 충남대 의대가 전원 복귀한 데 이어 을지대와 단국대에서도 의대생 전원이 복학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건양대와 순천향대도 대다수의 의대생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등록과 별개로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은 여전히 낮아 정부의 의대 정원 동결 조건이었던 의대생 전원 복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대전 중구 5월드의 한 건물에서 에어컨 실외기 설치를 하던 50대 작업자가 4층 높이에서 추락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5월드 측은 현재 사고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으며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 NC파크에서 발생한 구조물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 여파로 오늘 열릴 예정이던 하나와 롯데의 시즌 첫 맞대결이 취소됐습니다. 이 사망사고에 따라 KBO가 전국 10개 야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인 가운데 올해 문을 연 최신 야구장인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 일부 시설에 대해서도 사고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하나와 롯데의 시즌 첫 맞대결이 초유의 관중 사망사고에 취소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창원 NC파크 외벽에서 떨어진 60kg 알루미늄 구조물에 머리를 맞은 20대 여성 관객이 결국 숨지자 KBO가 희생자 애도와 함께 10개 구장의 안전 점검에 나선 겁니다.
가장 최근 개장한 대전구장에도 김시진 KBO 감독관이 찾아 낙하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구단 관계자들과 함께 점검했습니다.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는 10개 구단 중 가장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일부 시설에선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범 경기 당시 관중들과 뒤섞이며 이동 시 안전 문제가 제기됐던 장애인석은 여전히 별도 바리케이드 등이 마련되지 않아 혼잡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화 측은 규정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지만 팬들의 걱정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선수단 전용 출입구가 있는 지하 주차장도 층고가 낮아 운전기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타구장의 경우 천장 높이가 4m 수준으로 여유가 있지만 대전의 경우 높이가 3.6m 수준으로 3.5m가량의 구단 버스 높이와 비슷해 지날 때마다 아슬아슬하다는 겁니다. 그렇게는 들어왔거든요. 들어왔을 때 엄청 저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차체 손상이나 내지는 조금만 잘못해버리면 위에 지붕 배관들이 쳐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장 외야 상단에 있는 불꽃놀이 조형물과 독수리 동상의 경우 구조안전 진단을 받아 하중과 풍압에도 안전하게 설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복층 불펜의 경우 햇볕을 막아주는 차양막이 강풍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당분간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교사 명재환의 재판이 이번 달 시작됩니다. 대전지법 형사 12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명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그간 경찰과 검찰은 범행 3일 전부터 명 씨가 살인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한 점을 고려해 계획 범죄로 판단한 가운데 명 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할지가 관건입니다. 고 김하늘 양이 학교에서 숨진 사건 이후 교내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한 하늘입법 입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대전 지역 교사들이 교실 내 CCTV 설치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대전 교사노조가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 316명을 대상으로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3.8%가 교실 내 CCTV 설치에 반대했습니다. 하늘양 사건과 같은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가 가장 많은 가운데 인권 침해 우려도 89.6%로 매우 높았으며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우려가 있다는 응답도 90%에 육박했습니다. 지인이 보낸 모바일 청첩장 링크를 눌렀다가 1,500만 원이 빠져나가는 황당한 일이 대전에서 발생했습니다. 결혼식이 많은 봄철을 맞아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 이를 보고 무심코 청첩장을 열게 만들어 큰 돈을 인출해가는 이른바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건데요. 스미싱 사기 수법과 예방법을 전유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대전에 사는 70대 김모 씨. 지난 15일 지인의 이름으로 온 모바일 청첩장과 부고장을 눌렀다가 통장에서 순식간에 1,500만 원이 인출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링크를 누르자마자 휴대전화에 알 수 없는 앱이 설치되며 금융이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스미싱 범죄에 당한 겁니다. 청첩장이 왔는데 아는 사람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2, 3년간 소식이 없다가 처음 왔던 그 청첩장이라도 어디서 하는지는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터치를 해서 봤는데 당시 김 씨의 통장 잔고는 60만 원, 1,500만 원이 인출되면서 순식간에 1,400여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또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신분증마저 유출되면서 누군가가 본인 명의의 새로운 휴대전화까지 개통했습니다. 금융기관 얘기가 나오면은 무조건 그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거든요. 안 듣고. 그랬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봄철 결혼식 시즌이 본격 시작되면서 모바일 청첩장 스미싱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지인의 번호나 이름이라도 직접 연락해서 확인하거나 누리의 보호나라에서 해당 문자를 복사 붙여넣기 하여 스미싱 위험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링크를 클릭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휴대폰에 있는 소액 결제 금액을 최소화하시고 특히 휴대폰에 갤러리나 사진 등에 있는 신분증을 절대로 저장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신분증 사진이 유출되면 범죄자가 휴대전화를 새로 만들고 모든 계좌의 비밀번호를 새로 지정할 수도 있어
피해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악성 앱이 설치된 내 휴대전화가 다시 스미싱 문자를 보내는 범죄 도구로 악용될 수 있어 백신 어플로 악성 앱을 찾아 지우고 사전에 통신사를 통해 번호 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시스템 장애로 전국의 주민센터 인감 발급 업무가 20여 분간 중단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9시 14분부터 9시 40분까지 26분간 정부 행정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하며 주민등록 등본 등 민원 서류 발급이 한때 중단됐고 현재는 서버를 원상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전산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대전시 유성구 계산동의 한 정비소에서 불이 나 4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정비소에서 일하던 작업자 8명이 대피했고 정비소 일부분이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비소 안에 열처리 작업시설에서 먼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4.2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탄핵 정국과 대형 산불 등 굵직한 이슈에 가려 역대급 무관심 선거로 치러질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아산시장을 비롯해 대전 유성과 충남 당진 등 3개 선거구에서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마지막 날까지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4.2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전시의회 유성 제2선거구 후보들이 얼굴 알리기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악수도 건네고 명함도 돌리고 유세 차량까지 동원해 연설도 하고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뜨뜨미지근합니다. 탄핵과 산불 등 전국을 관통하는 이슈에 재보궐선거는 뒷전이 된 겁니다. 전국이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 혼란에 대한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아서 너무 어려웠습니다. 선거운동 막판 경로당을 돌며 땀나도록 움직이고 있지만 선거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유권자도 많다고 입을 모읍니다. 후보 강행석이기 전에 일단 먼저 투표가 무슨 투표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후보들이 할 수 있는 건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유권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것뿐입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을 만나는 게 이번 선거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유성구 곳곳에 제 발자국이 대전시의회 유성 제2선거구의 사전투표율은 5.18%, 충남도의원 당진 제2선거구도 8.47%에 머물렀고 자치단체장 재선거 지역인 아산시장 사전투표율만 12.48%로 그나마 선방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이 중요한 선거에 유권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인데요.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월 2일 재보궐선거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투표소를 운영해 일과 전후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창원 NC파크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여파로 오늘 대전에서 열릴 예정이던 경기가 취소된 가운데 한화이글스가 내일 롯데와의 맞대결 선발 투수로 대전 왕자 문동주를 예고했습니다. 당초 오늘 등판 예정이던 엄상백이 하루 밀린 내일 등판할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코칭 스태프의 판단으로 다음 순서였던 문동주가 제 날짜를 지켜 먼저 등판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7일 올 시즌 첫 경기에서 지난해 부침을 딛고 5이닝 유탈 3진 무실점 완벽투를 선보인 문동주가 새로운 홈구장 첫 등판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예산군에서 2017년 이후 8년 만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가 재개돼 그동안 인근 지역으로 가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예산군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편리한 진료를 위해 예산종합병원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를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군은 연간 3억 원의 전문의 인건비 가운데 2억 1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유관손상위원회는 서울 코엑스에서 24회 유관손상 시상식을 열고 송창주 네덜란드 이준열사 기념관장을 올해 수상자로 시상했습니다. 유관손상위원회장인 김태흠 충남지사는 송 관장이 유럽에서 30년간 이준열사 기념관을 운영해오며
대한민국 독립 정신을 해외에 알리는 데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전통시장과 상점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배달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라이더 배송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전 지역 65개 전통시장과 상점가 소속 점포로 라이더 배달 이용 시 건당 2,000원, 월 최대 10만 원까지 배달비를 지원합니다.